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자녀가 전화를 안 받을 때, 며느리가 말을 짧게 할 때, 오랜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인 걸까요?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이제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그런데 잠깐,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바쁘거나 깜빡했거나 답장할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답장이 없다는 사실보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해석 때문에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둥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온다는 것. 이 말이 처음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내 해석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고대 철학자 한 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로마 시대의 노예 출신으로 태어나 평생 불자유한 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을 설명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 때 친척 어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이 질문 자체는 그냥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별로 잘 안 풀려 보이나 봐. 무시하는 건가? 질문은 중립적이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의미를 집어넣은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운전 중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이 들어서 이제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되면 전화 한 통 안 받은 일이 서운함으로 바뀌고 서운함은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은 외로움이 됩니다. 상처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사건을 다시 보면 어떤가요? 그냥 전화를 안 받았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선택권도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외부 상황은 자기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평생 남의 집에서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았으니까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날은 같은 말을 들어도 웃어넘길 수 있는데 어떤 날은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며칠을 끙끙 앓습니다. 말은 똑같았는데 우리 마음 상태가 달랐던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땐 그냥 농담으로 들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땐 비꼬므로 들리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한 행동을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어.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후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남이 뭐라고 하는지, 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많은 순간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 며느리가 말을 짧게 했을 때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고 나한테 불만이 있나 봐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누군가 짧게 말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싫어해서인지, 바빠서인지,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인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때 그 말 무슨 뜻이었어? 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나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닌데 하는 대답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혼자 끙끙 앓았던 많은 상처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중립적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실어서 상처로 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픽테토스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건과 판단을 분리하라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보고 거기에 불필요한 해석을 덧붙이지 말라고. 자녀가 전화를 안 받았으면 전화를 안 받았구나로 끝내라는 겁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제 날 필요 없어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더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말, 남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고 힘들어했죠.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연습. 이게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상처받을 일은 많아지고 그 상처를 스스로 키우는 일도 많아지니까요. 자녀가 명절에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시댁 눈치를 보는 건가? 이제 나보다 배우자 쪽 부모가 더 중요한가? 밤새 뒤척이고 며칠을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잠깐, 자녀가 오지 않는다는 결정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자녀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놓쳐버리죠. 에픽테토스는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너무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 우리 삶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뭘 해주면 나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할까? 온갖 방법을 궁리합니다. 맛있는 반찬을 싸주고, 손주 돌보는 걸 도와주고, 좋은 말로 달래봅니다. 그런데
며느리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3가지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응. 이 3가지만 우리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손밖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정하는 것뿐입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일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어디서 실수했나? 과거를 되짚어보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알아낸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입니다. 친구가 떠났구나. 섭섭하지만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해서 버림받았어. 나는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평온을 유지하게 하고 후자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과 같다고. 파도가 칠지 바람이 불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키를 어떻게 잡을지, 돛을 어떻게 펼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죠. 바다를 탓하며 앉아 있으면 배는 표류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배는 나아갑니다. 이 나이가 되면 특히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니까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제 삶을 살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일에 일일이 상처받고 괴로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주가 할머니보다 엄마한테 더 가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손주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손주한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잠깐만요. 손주가 누구를 더 좋아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 나름의 애착 대상이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따뜻하게 대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요즘 말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나한테 불만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 없는 이유는 우리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혹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생각들 때문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슨 생각해? 하고 부드럽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원칙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계속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힘을 되찾습니다. 내 생각, 내 선택, 내 반응은 내가 주인이니까요. 누군가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이 거칠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상처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살면서 이 원칙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자기 몸을 통제할 수는 있어도 자기 마음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전부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주인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내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보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더 소중해지니까요. 며느리가 오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 이 한 문장 뒤에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덧붙입니다.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봐.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하루 종일, 어쩌면 며칠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지냅니다. 그런데 잠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였죠? 며느리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멈추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기술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또 훨씬 강력한 방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판단하지 말라고. 일단 멈추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만 보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구나. 여기까지만 보고 왜, 무슨 의도로? 라는 질문은 잠시 접어두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실과 해석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인사를 안 했다인데 0.1초 만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해석이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해석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문자 답장을 안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답장을 안 했다 뿐입니다. 관심이 없는지, 바쁜지, 깜빡한 건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관심이 없다가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습관을 바꾸라고 합니다. 일단 해석을 멈추고 사실만 보는 연습. 이걸 판단 유보라고 합니다. 판단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미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랑 만나기 싫은가 봐.
다른 사람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했구나. 여기서 끝입니다. 이유는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르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관심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행동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죠. 배우자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음식이 맛없나? 나한테 화난 건가? 요즘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방식으로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말없이 드시네. 끝입니다.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괜한 추측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있다면 상대가 말을 꺼낼 겁니다. 없다면 그냥 그런 날인 거죠.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맞춰 반응하면 상황이 더 꼬입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인사를 못한 건데 우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차갑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영문도 모르고 왜 저러시지? 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며느리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인사하고 우리는 평온하게 지내고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필요한 해석이 불필요한 문제를 만드는 걸 막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거울은 비춰진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꽃을 비추면 꽃이 보이고 돌을 비추면 돌이 보입니다. 거울은 거기에 이 꽃은 예쁘다, 이 돌은 못생겼다 같은 판단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판단을 더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냥 그런가 보다의 정신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이유를 따지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 어색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답은 아니잖아?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누고 필요한 판단과 불필요한 판단을 걸러내는 거죠.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우리는 순간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손주는 몇 살이죠?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졸리거나 배고프면 그냥 밀쳐버립니다. 할머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순간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방식으로 보면 아,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끝입니다. 거기에 나를 싫어한다는 의미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덜 아프고 손주한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외로움도 커지고 불안도 커지죠. 그러면 작은 일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녀가 전화를 덜 하면 나를 잊은 건가 하고 생각하고, 친구가 약속을 미루면 이제 나랑 안 놀려나 봐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를 연습하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덜 하면 바쁘신가 보다. 친구가 약속을 미루면 다음에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상대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걸 아파테이아 페시이에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추측에서 나온 건지, 사실에서 나온 건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안 해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추측 때문에 서운함이 분노로, 분노가 원망으로 커지는 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서운한 건 인정하되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 기술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뭔가 억지로 참는 것 같고 감정을 눌러 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이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 차갑게 대했을 때 왜 저럴까 하고 궁금해하는 대신 저런 날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말을 안 할 때 내 탓인가 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오늘은 조용하시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할 때 나를 잊었나 하고 서러워하는 대신 바쁘신가 보다 하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상대가 말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경우 그냥 넘어갑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냥 그런가 보다는 바로 이 방식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에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 문장 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한테만 그렇다는 전제, 이렇게 대한다는 판단,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무시한다는 해석.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우리가 만든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죠. 며느리가 똑같이 짧게 대답해도 기분 좋은 날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기분 안 좋은 날엔 나를 무시하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상처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해석에서 온다는 증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는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슬플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마치 상처가 화살처럼 날아와서 우리를 찌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다르게 봤습니다. 상처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해석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 말을 짧게 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나를 무시한다는 의미를 붙이는 순간 상처가 생깁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상처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기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나를 향한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감정이 따라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명절에 집에 안 왔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그냥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소홀히 여긴다고 판단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바쁜가 보다 하고 판단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판단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판단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건과 감정 사이에 한 박자 쉬는 시간을 두는 거죠.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 내가 지금 추측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불만이 있나 봐.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가능성들이 보입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면 우리 마음도 열립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하나의 해석에 갇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감정도 덜 격해집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상처도 덜 깊어지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도장을 찍는 밀랍과 같다고요. 어떤 인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도 있고 가볍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늙었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를 놀리는구나.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걱정되나 봐. 건강 챙기라는 말일 수도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자기 판단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석을 줄인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해석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따져보라는 거죠. 배우자가 요즘 말이 없습니다. 첫 번째 생각, 나한테 화났나 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러면 보입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 경제적 걱정이 있으셨던 것, 혹은 그냥 조용히 계시고 싶으신 것, 나와는 상관없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줄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전에는 온통 나를 향한 공격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각자의 사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한 건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바빠서였고, 친구가 약속을 미룬 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였고, 며느리가 차갑게 대한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던 거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원칙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온함은 외부 상황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친절하고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평온함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줄이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불필요한 의미를 덧붙이지 않고 추측을 사실처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나이가 되면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도 커지고 불안도 커지고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대부분이 우리가 만든 해석 때문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손주가 할머니보다 엄마한테 더 간다고 해서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는 엄마가 좋은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거기에 나를 거부한다는 의미를 붙이는 건 우리 몫입니다. 붙이지 않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 안 한다고 해서
나를 잊었구나 하고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겁니다. 거기에 날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를 붙이는 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안 붙이면 덜 서럽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평생 자유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예다. 이건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나는 노예다. 이건 그냥 지금 내 상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의미를 덜 붙였기 때문에 덜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해서 떠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우리 선택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해석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봐도 좋지 않을까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해석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박자 쉬어보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 내가 지금 추측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오해할 일도 줄어들고 관계도 편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에픽테토스와 함께 상처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상처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서 온다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남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석을 멈추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이 모든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해 왔는데 갑자기 다르게 생각하라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의 많은 부분이 실제 사건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 며느리가 말을 짧게 한 건 그냥 말을 짧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한 건 그냥 바빠서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미룬 건 그냥 몸이 안 좋아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나를 무시한다, 나를 잊었다, 나를 싫어한다는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상처도 훨씬 덜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걸 배운다는 게 늦은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많고 감정도 격해서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세월을 살았고 충분히 많은 관계를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오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괜한 해석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그런 일을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남은 시간을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 속에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연습.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평온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짧게 대답할 때 바로 상처받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할 때 나를 잊었구나가 아니라 바쁘신가 보다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관계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얼마나 덜 힘들어졌는지, 이게 바로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둥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